나무에서 그런가요? 나무에서 서로 이렇게 나무를 두고 껴안고 서로 마주보는 사진까지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그 거짓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 이렇게 아이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거를 길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자 우선 배임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5,503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최대 환수 금액이라는 것을 그 전에 대법원에서 이미 입증이 끝난 건데 이번 검찰에서는 5,503억 원이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던 검찰의 물증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거다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아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성함은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당시 산하기관은 7급 공무원이었고 질문이 뭐였냐면은 잘 아는 사이냐 아느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의 7급 공무원을 잘 아는 사이냐라고 했을 때 아는 사이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토론회 때는 제가 그걸 또 모니터링 제가 담당이어서 제가 그때 다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사진만 딱 보고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다. 처음엔 글쎄요 그러다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것이 워딩의 팩트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SBS에 나가서 그런 얘기한 게 걸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때 나갔을 때는 뭐였냐면 토론회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였냐면은 잘 아는 사이냐 물어봤었습니다. 잘 아는 사이냐. 그래서 잘 아는 사이냐? 잘 아는 사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아니 산하기관에 잠깐 보세요. 산하기관에 지금 7급 공무원이에요. 몇천 명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단체장이 몇천 명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 잘합니까? 직책이 제1개발처장이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대면 보고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골프 치러 가서 둘이서만 카트도 타고 다니셨고 시장도 같이 다니시고 추가 사진까지 다 나왔는데도 모른다고 하면 이분은 아마 사모님도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아는 분이 없는 거죠. 이분은 뭐 다 모르신다고 뭐라고 하니까. 했냐면 성남시장일 당시에는 잘 몰랐다. 그럼 지금은 아시나요? 근데 경기도 의원이 된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알았다라고 나중에 했는데 처음에 사진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그때 그럽니까? 근데 저는 선거법 위반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뭐냐면 그럼 기억에 의존하는 겁니다. 내 기억에 잘 몰랐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맞습니까? 캐다가 정말로 수사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마지막 남은 것이 기억에 의존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당신이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참으로 궁색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그것을 기억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요. 증거에 의존하고 있죠. 아니 모든 사건들이 나오고 이게 지금 있잖아요. 신기한 게 하영재 의원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그 김문기 처장님 말씀까지 이게 이어져 가지고 저도 결국 이제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중요하니까. 예.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어제 저희가 방송하다가 김성한 그 대통령실 외교안보실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거를 두고도 사실 말이 많은 게 이게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만두기 바로 전날까지도 뭐 점심도 대통령하고 같이 먹었다. 예? 그러고 대통령실도 그 사퇴설 나왔을 때 부정하고 본인도 부정하고 이랬다가 다음날 갑자기 그만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더 신기한 게 뭐냐면 후임도 조금 있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행 의원님은? 이제 사안이 그 정상회담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후속 조치를 하죠. 그 대통령실에 근무해 보는 사람은 모두 다 알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면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본인이 그만둘 자유는 없습니다. 거기 위치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지금 경질되어 있다라는 그 추정이 좀 가능한데 사실 이제 정상회담은 이게 12년 만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스테이트 디너. 양국 정상 간의 저녁 만찬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만찬의 의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런데 그것에 블랙핑크를 7번이나 그 관련 사항을 그 보고받고도 묵살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용서하기
없죠. 그래서 저는 추가 조사를 하다가 이게 7번이나 이것은 묵살했구나. 보고가 안 됐다는 네, 거죠. 보고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을 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노련한 그 외교관이시고 또 노련한 안보 전문가죠. 김성한. 네. 뭐 외교관이 외교관은 아니고 이제 학자죠. 학자고 안보 전문가고 그래서 이제 학교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지금 이번에 스테이트 디너 정상간에 만참을 할 때 그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미나리에 나오는 가수들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상은 블랙핑크가 전 세계의 지금 문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스케줄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마침 이분들이 당일날 멕시코 시티에 공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연을 벌써 6개월 전에 표를 다 팔았대요. 그걸 캔슬할 수가 없는 거죠. 미리 했었으면 이거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했겠죠. 그런데 이제 양국 간의 문화 교류, 합동 문화 교류 때문에 특히 이제 질 바이든 여사께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7번이나 챙기지 못했다. 이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긴 해요. 예. 네. 자. 예. 의전이 만약에 문제라고 한다면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알력설도 있고 많은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의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전에만 제가 좀 맞춰서 말씀드리면 외교부에는 의전국이 있습니다. 의전이 문제라고 한다면 외교부 누구를 경질해야 되냐? 그럼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김성환 실장 같은 경우는 의전을 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러냐라는 생각이 좀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레이디 가가라든지 블랙핑크를 이제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28일 날 조선일보에서 단독을 했어요. 질 바이든 여사가 이것을 요구를 했다. 근데 여기서 그때 언론을 당시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유난히 보수 언론에서 많이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29일 날은 대통령실에 전달되지 않아서 이것을 차질을 빚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의전이 문제라고 하면 의전국이, 그러니까 외교부 의전국이 문제라고 했는데 왜 김성환 실장이냐? 그럼 김성환 실장은 알력 싸움에서도 뭔가 패배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진짜 질 바이든 여사가 불렀을까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요청했을까요? 질 바이든 여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just be yourself라고 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자, 보세요. 네. 아니, 네. 제가 뭐 음모는 아니고 우리는 이건 다 가설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우리 그 소설이죠. 위원님께서 가짜 소설.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네. 다 가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저는 팩트라고 볼 수는 확인했습니다. 없고요. 팩트 확인했어요. just be yourself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뭐 블랙핑크 레이디가 이렇게 요청했을까라는 생각은 우리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이걸 명확하게 해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가설이 나오고 이 가설은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로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요청을 했는데 눈밖에 나서 이런 경질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가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혼란스러운 대통령실이다라는 제가 말씀을 그거 드립니다.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의 상상력이 이제 좀 너무 지나치다 싶은데요. 외교부에 의전국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의전비서관 있죠. 방미를 바로 앞두고 외교부 장관을 경질시켜버리면요. 외교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청문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늘 대통령을 측근해서 모시는 안보실장이 또는 이런 책임을 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뭐 갑자기 박진 장관을 경질시켜버리면 아니 외교부 장관 청문회는 언제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또 하나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게요. 미국에서 초청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초청 문화 행사는 전부 다 미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고가 7번이나 안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보죠. 만일 스테이트 디너 정상 만찬이 그것의 하이라이트인데 그 하이라이트가 우리 측의 실수로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의 공연이 무산됐다. 그러면 또 민주당에서 난리 났을 거예요. 니네들은 뭐를 해서 도대체 그거 조율을 못 해갖고 어떻게 7번이나 보고를 묵살하냐.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마시고 좀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원래 대통령실은 어떤 사람을 경질하거나 할 때 그 이유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당 정권이더라도 짧게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이경 대변인 짧게 말씀하시죠.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회의는 춤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실각 후에 실속 없는 빈회의, 빈에서 열린 그 빈회를 비꼬는 말로 지금 파생이 이제 그 생성이 됐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실속 없는 정상회담을 우리가 비꼴 때 많이 쓰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가 어찌 만찬입니까?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는 성과입니다. 성과입니다. 그래서 만찬이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만찬을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서 자 보세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까지 다 하면은 정상회담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미국한테 무엇을 줄 것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얘기 왜 안 나옵니까? 기사도 없어요. 오직 블랙핑크 이 얘기만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저기 하이라이트는 만찬이 저기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이라이트는 싶은 만찬인 거 것은 맞고요. 자 보세요. 회의는 춤춘다라는 비판, 이 비꼬는 비판이 왜 나왔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만찬이 맞고요. 또 하나 외교상 그리고 그 성과는 미리 발표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정권도 대통령이 외국에 가셨을 적에 성과를 미리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 사실 교정하고요. 또 하나 자. 이번 만찬 양국의 그 정상회담이 12년 만에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12년 만에 정상회담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건 이제 한일 간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간에는 이제 국빈 방문이 12년 만이죠. 12년 만이죠.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 북한에는 그렇게 퍼주면서 아니 그 중요하신 분이 12년 동안 미국과 국빈 방문도 못할 정도로 대미 관계를 흐트러 놓은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진짜 저도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했었는데요. 미리 외교 성과를 발표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어거지 쓰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적 없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갔다 왔잖아요. 네. 무슨 성과 있습니까? 아직 안 보수 갔다 언론에서 오셨어요. 한일 정상회담은 했죠. 한일 정상회담이요. 정상회담. 네. 한일 정상 그러니까 외교 성과를 말씀하시니까 한일 정상회담 지금 보수 언론에서조차 다 퍼주고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뭐 있습니까? 생각이죠.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니죠. 자, 저 예. 워딩 그 팩트 그대로 워딩을 말씀드린 네네. 겁니다. 예. 검색해 보십시오. 지금 네네. 포탈에 그대로 일단 나오고요. 말씀 계속하세요. 그 성과 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기에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 퍼주고 성과가 전혀 없다. 근데 이번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기대치가 네.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모든 얘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밖에 없어요. 이것은 아니 갔다 정상이 오셔야 아닙니다. 말이 나오죠. 정상이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예. 경질이 자, 됐으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고요. 제가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레이디 가가가 우리나라 이 외교안보 실장을 바꿨다. 근데 그거는 맞지가 않죠. 이게 레이디 가가나 블랙핑크는 거기에 나오는 출연진의 이름일 뿐이고 그럼요. 핵심은 뭐냐면 이제 보고가 누락됐다. 보고가 그렇죠. 안 됐다. 이게 핵심인데 어떻게 지금 그래도 유명한 한 사람들이 네. 자꾸 머리에 남으니까 그냥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이런데 자 일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 얘기 해보죠. 윤 대통령이 어쨌든 뭐 개선했는데 일본이 그 교과서 문제로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죠. 네. 예. 교과서 문제는 분명하게 의원님.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한일 외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됐죠. 그것을 정상화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5월 달에 히로시마 그 G7 회담 있고 거기서도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 또 이제 6월 또는 7월에 기시다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네. 해서 이번에는 서틀 외교에 중심을 뒀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에 중심을 뒀다. 그래서 의제가 별로 없었고 관계 복원에 애를 썼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이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교과서가 이제 일본 정부의 검증을 통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죠. 언제 검증에 통과됐냐? 2011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7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2017년 죄송해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이거 검증 통과했을 때 일본 교과서 검증 통과했을 적에 2017년 그때 뭐 했어요? 검증
개정 통과가 아니라 그때 이제 뭐가 됐냐면 검정심의위원회가 2017년에 열려서 이 검정 그게 뭐냐면 2017년에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초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과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2017년에 개정을 해서 이번 교과서는 바로 그 지침이 적용된 교과서다. 그래서 이게 또 되는 게요. 내년에 중학교 교과서가 또 바뀐 게 나온다는 거예요. 2017년에 이 개정된 이 뭐 학습 지도 요령 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내년에 또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하튼 2017년도에 그 교과서 검증할 때 그때 위원회들이 구성되고 다 예상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 정부에 다 뒤집어 씌워놓으면 그때 한일 관계가 얼마나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2017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경 부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맞습니다. 2021년도에 고교 2, 3학년 교과서에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불법 점거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지금 2023년도에는 무엇이 바뀌거나 초등학교 3, 4, 5, 6학년 교과서 이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지금 정부 탓을 한다. 이건 좀 포커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일본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갔을 때 강제징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다 세워놓고 일본 총리가 한다는 얘기가 조선인 노동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과서가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럼 현 정부에서는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항의하지 않았네? 일희일비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저 대리대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본 대사가 나 일본에 일 있다. 그래서 공사가 대신 왔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대신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당당하게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일본 NHK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 왜 직접 나서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접 하셔야죠. 지금 NHK 알겠습니다. 또는 아니 대통령실에서 조용해도 너무나도 조용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 지금 가짜 뉴스라고. 자,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다음 주에 계속 요 가지고 두 분이서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번 한일 정상회담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